이번 시간에는요, 직장인분들이 수익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분들께서 절벽 위를 걷듯 간당간당하게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 개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부하시는 순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다 아시죠?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술평균에서 선으로 연결해 만든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5일선은 5일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거겠죠. 그래서 숫자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는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주식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슈퍼 급등이 나올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락만 하지 않고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동평균선이겠죠. 한번 여기를 보세요. 상승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어때요?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멀죠. 다른 말로 주가의 확산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 상승 이후에 급락할 때도 아직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모아지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급락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상승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수렴이에요. 수렴. 분산된 힘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는데 주식에서도 이 원리가 통합니다. 보시면 확산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수렴이 되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오죠. 급등.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조용할 때 사야 된다. 개미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사야 된다. 라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버티기가 왜 힘드냐면요.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상위권에. 이런 종목들만 너무 집중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거죠. 급등하는 주식은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개미들을 터는 파동은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그리고 개인들이 힘들 만큼 주가를 빼기도 하고요. 세력들도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떤 그림이 나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무작정 급등하는 종목을 매매하지만 급등주 안에서는 너무나도 흔들어대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진짜 운이 좋아서 이런 데서 잡고 이 파동을 먹었어요. 이 파동을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매매를 한 거죠. 단번에 2배 이상 수익을 본 거니까. 매수한 금액 대비 2배 이상 수익을 본 거니까 최고의 매매였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이 워낙 강하니까 끝없이 달릴 줄 알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합니다. 운 없으면 이 꼭대기에 물리는 거고요. 그리고 폭락. 상승할 때 이격도 보세요. 엄청 벌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 사이에 거리가 멀다 싶으면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격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하락도 그만큼 세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도. 그리고 이동평균선들 사이에 거리가 멀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을 시점이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조용해질 때, 이동평균선이 수렴했을 때, 그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조용해졌을 때, 그때를 매매하면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다는 뜻은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종목처럼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조정과 횡보의 시간을 이미 많이 거쳤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우리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종목들은 사실 급등주를 잡고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짜릿하죠. 여기서 급등주를 잡았는데 추가적인 파동을 더 먹어요. 정말 좋죠. 하지만 직장인분들이 급등주에 매달리다 보면 찰나의 순간을 놓칠 수도 있고, 세력들이 많이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틸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급등주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예수금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봅시다. 라파스도 수렴했다가 급등, 진매트릭스도 수렴했다 급등. 이런 종목들도 결국 수렴했다가 급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렴했다가 급등이 시작됐고.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급등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지지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 지지선만 잡을 줄 알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다음 지지점은 여기죠. 이동평균선이 모였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이러한 지지 라인을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이 없는 매매법은 없습니다. 손절이 없는 기법은 없어요. 다만 수렴한 종목들 중에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간다면 편안하게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진약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수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옆으로 조금만 더 흐르면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를, 여기 지지점 딱 보이잖아요.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단이 이 정도라고 치면 마이너스 5%에서 7% 이내에서 끊을 수도 있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렴한 종목들을 토대로 매매 계획을 잡고 실제로 매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맨날 급등하는 종목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너무 높은 곳에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미 오를 때도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미 오를 때도 오른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수렴할 때 사면 더욱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개념, 주가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데, 수렴할 때 매매하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이동평균선이 수렴될 정도로 조정 기간을 거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직장인 분들도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숙지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